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그 과정을 경험한 친구들하고 잘 만들어진 마지막 음식만 먹는 친구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계속 시청하셔야 되는, 부모님들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코칭 가이드 쪽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책 속의 자녀교육 꿀팁을 쏙쏙 뽑아드리는 키워보라. 저는 교보문고 유희슬입니다. 오늘은 신종호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그 서울대 교육학과로서 이 학습 민첩성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서울대 학생들 정말 똘똘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정해진 트랙에서만 자라와가지고 돌발적 상황이나 새로운 문제에 대한 도전의식이 어떤 때는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 학습 민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롭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모르는 게 나오면 손들고 질문도 하고 또 더 찾아보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돌발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그리고 돌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걸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요즘 아이들이 갖지 못한 게 아쉬움이고, 그래서 제가 학습 민첩성을 좀 이야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습 민첩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에게 길러줘야 할 그 부가적인 역량들이 있잖아요. 세부적인 그런 역량들이 뭐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가 메타인지,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평가 또 활용할 수 있는 힘이죠. 두 번째는 질문력,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표현하는, 더 탐색하는 마음가짐. 세 번째가 유연성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는데 계속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실패의 어떤 좌절이 커질 수 있어요. 이때 객관적으로 다시 상황을 판단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 유연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기 주도성이에요. 남의 힘을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뭔가를 내가 학습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적인 힘이 커진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또 인간이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힘도 되게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 회복 탄력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간 힘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서, 이해와 조절 능력도 되게 중요한 학습 민첩성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너무 중요한 키워드를 5가지 꼽아주셨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계속 시청하셔야 되는, 부모님들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코칭 가이드 쪽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모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책을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선생님 놀이. 선생님 놀이? 자기가 공부한 거를 남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메타 인지 능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책을 펼쳐놓고 내가 그 내용을 볼 때 진정한 공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책을 덮고 내가 뭘 공부했지 생각할 때 이때 진정한 공부가 이루어진다. 그 공부한 내용을 내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성공적으로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것을 설명하는 학습법. 이게 메타인지에서 되게 중요하고 메타인지에 근거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처럼 설명하게 다 모든 걸 덮어놓고 설명하도록 그 요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책에 보니까 이제 아이 방이나 거실에 화이트보드를 좀 놔주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던데 어떤 맥락에서인지. 그 화이트보드에 저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방에다 했는데 그냥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질문 같은 거를 좀 적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화이트보드에 적을 수 있으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부모가 답변을 써주는 식인가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주말에 같이 그렇죠. 토론회라고 하면 그렇고 1등 질문 뽑고 가장 엉뚱한 질문을 뽑아주세요. 가능한 한.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재미있게 탐색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면 네. 훨씬 더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는 것에 대한 재미,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하고 대화 나누는 것의 네. 의미들을 경험할 수가 있죠. 이거 너무 기발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까 그 메타인지 말씀해 주셨던 것도 아이가 이제 책을 덮어놓고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걸 좀 써보고 그려보면서 또 선생님 놀이 하면서 그렇게 활용도 그렇게 활용해도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이제 질문력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질문력 쪽으로 넘어가서 그 이제 가족 식사 시간이나 좀 밥상머리에서 예전에 밥상머리 교육법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식사 시간에 조금 활용을 해서 부모가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니야. 부모가 아이한테 질문 던지는 가능한 삼가 하는 게 좋다. 네. 왜냐하면 자꾸 평가받는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아이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부담을 갖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건 좋다. 하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우리가 취조하듯이 네.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질문이 나의 관심사를 궁금해서 우리 부모님이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상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가장 재밌었던 일이 뭐지? 왜 재밌었어? 그리고 선생님이 했던 얘기 중에 네가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야? 답을 묻지 말고 편안하게 그런 일상적인 질문을 부모님이 네. 건네고 아이하고 대화를 연결해 가는 건 좋다. 하지만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네. 어떤 평가하는 방식의 질문은 삼가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또 주도성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쓰는 치트키가 이번에 뭐 시험 잘 보면 뭐 스마트폰 사줄게, 게임기 사줄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즉각적으로 주는데 이거를 조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죠. 그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 바꿔줄 계획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대신 상담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상담료로. 네, 상담료로 그냥 스마트폰을 제가 받는 걸로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대한 이유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네. 보상을 주게 되면 네. 내가 하는 이유가 그 일에 대한 재미, 의미보다는 네.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 재미들을 상실해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상이 있지 않으면. 그럼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보상을 주더라도 보상의 힘은 점점 약해져요. 처음에 최신 스마트폰 받았을 때는 좋겠지만 그 다음 최신 폰하고 지금하고 크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시험 볼 때마다 스마트폰 바꿔줄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금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작은 거라도 뭔가 이전보다 잘했을 때 뭔가 성취했을 때 옆에서 자꾸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네. 존재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질로서 그 인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네. 인정해줄 때 그 보상의 효과는 훨씬 더 큽니다. 그만큼 아이하고 부모 간의 관계가 네.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오늘들은 유튜브 내용도 우리 아이한테 얘기했을 때 그래 같이 한번 실천해보자 그러지.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러셔? 오늘도 무슨 유튜브 봤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죠. 평상시 관계가 중요해요. 또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부모가 관리자보다는 좀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져라라는 말씀도 인상 깊었어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관리자는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그대로 하도록 요청하고 네.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고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게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관리하게 되면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일종의 노력하는 자산을 네. 잃게 돼요. 그러니까 관리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투자자를 하세요. 투자자, 인베스터는 뭐냐면 내가 투자할 때는 어디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보게 돼요. 아무 데나 투자했다가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투자할 때도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네. 가능성 있는 걸 잘 보셔야 돼. 거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에 대한 네. 투자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는 직접 경영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 경영은
경영자에게 맡겨두죠. 스스로가 스스로가 하게. 그리고 필요할 때 네. 이제 도움을 제공하는 네. 그 재정 투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역할을 네. 옆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회복 탄력성, 회복력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실패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 실패를 특히 가정에서 좀 많이 경험해 볼 수 있게 좀 독려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도할 수는 없지만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루틴이나 좀 구체적 방법이 있을까요? 실패라고 하는 게 거창하게 뭔가 큰 일종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라는 거지 실패, 그 과정에서 좌절하게 만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우리가 실패를 강조하는 이유는 고민해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경험을 해라 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공부할 때도 모든 걸 다 그냥 잘게 잘라가지고 바로 그냥 먹여주지 말고 아이가 그 잘게 자르는 법부터 먹는 과정까지 고민하면서 자기가 그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게 실패예요, 사실은. 그 과정을 경험한 친구들하고 잘 만들어진 마지막 음식만 먹는 친구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집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실패 파티 이런 게 조금 인상 깊었는데 그것도 한번 교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시죠. 부모님들이 일상생활하다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생성인공지능을 내가 좀 활용하려고 뭔가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롬프트가 잘 안 만들어졌어. 근데 그 프롬프트를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네? 이것도 실패를 경험한 일련의 일상적인 경험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약간의 우리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한 배움이 있을 수 있다. 아이들도 그래요. 오늘 지금 이번 주에 뭐 했어? 어디까지 풀었어? 이런 거 말고 이번 주 하면서 네가 가장 어려웠던 거, 나를 가장 좌절시켰던 거 어떤 문제냐? 그거 어떻게 해결했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라. 그게 훨씬 더 아이를 성장시키는 대화가 되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한 단어 다 풀었어. 이게 중요해. 그 단어를 푸는데 어려웠던 문제 뭐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해결했어? 이런 얘기. 일상적인 아이의 어려움, 스토리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식을 쌓아놓고 그것을 지키는 창고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인출하는 것, 창고에서 꺼내는 일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잘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 지식을 요리하는 셰프, 요리사가 되게 해줘야 한다. 이제 많은 지식들이 만들어져요. 그걸 학습하고 새로운 결과물로 내가 그 재료들을 연결시켜서 좋은 결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자꾸 실패하더라도 연결해보고 결과로 만들어보고 그걸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옆에서 지원해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